안녕하세요. 산나루TV 손작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아끼는 물건이 무엇인가요? 무엇을 수집하였고 그것을 어떻게 즐기는가요? 대개 취미나 연구를 위해 여러 가지 물건이나 재료를 모으는 것을 수집이라고 하죠. 수집한 것을 자기만의 방법으로 잘 정리하고 구성하면 편집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새롭고 멋진 창작 세계를 여는 방법이 수집과 편집에 있음이 정설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는 수집과 편집으로 위대한 창작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지요. 그가 저술한 500여 권의 위대한 창작은 모두 수집과 편집의 결과니까요. 이 영상은 저의 4월과 5월의 고국 여행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세간에서 흔히 이건희 컬렉션으로 회자되는, 즉 고 이건희 회장의 기증품 관람 후기 영상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 하면 대부분은 삼성의 얼굴로서 재벌 또는 기업인으로 떠올리죠. 그러나 그는 알고 보면 위대한 수집가요, 편집의 대가이며 결과적으로 훌륭한 문화유산 창작인입니다. 좀 뜬금없긴 하지만 저는 그분의 수집과 편집에 힘입어 미술 전반에 걸쳐 폭넓게 공부를 했네요. 휘하 언론사였던 중앙일보사가 발행한 개간미술을 통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1976년 겨울부터 창간호를 낸 개간미술은 제게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한국 미술 전반에 걸쳐 제 갈증을 해소해 주었죠. 곧 개간미술은 대중에게 폭넓은 장르의 미술 지식을 넓히는 데 큰 공을 세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수집한 작품들을 개간미술을 통해 대중에게 선보이고 그 진수와 가치를 주도적으로 풀어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학계 전문가들이나 박물관과 손잡고 한국의 미 시리즈 24권을 펴냈습니다. 1980년대 한국미술 5000년 전 8권이 출간된 것이나 국보라는 이름으로 책 24권 출간 또한 개간미술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으니 이 모두 그의 영향력이 지대했죠. 아무튼 그의 수집과 편집의 피날레는 2021년 4월 28일, 그러니까 작년이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뉴스가 터졌어요.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이 국가와 사회에 오랜 기간 수집한 대규모 문화유산을 기증한 일대 사건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근현대 미술품 2200여 점, 국립현대미술관의 1500여 점을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미술관 5곳, 즉 광주시립미술관, 대구미술관, 박수근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 등의 120점을 나누어 기증을 했어요. 이 유산들을 영구히 소장하게 된 미술관들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빠듯한 예산으로 꼭 필요한 관계 작품마저 소장하지 못해 안타까웠을 지역 미술관들은 또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박수근, 이중섭 미술관을 자처하면서 정작 주인공들의 소장품이 빈곤했는데 귀한 작품들을 소장하게 되었으니 이런 쾌거가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러므로 이건희 회장의 기증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는 역사가 쌓일수록 두텁게 기록되고 회자될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수집과 편집이 지니는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겼습니다. 수집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지요? 꼭 값비싸고 문화적인 것만 수집의 대상이 아니니까요. 예를 들면 나이 어린 대중가수 조명섭의 수집과 편집 그리고 창작이 있습니다. 조명섭 가수는 12살 어린 시절 흘러간 옛 노래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인이나 남인수 등 옛 가수들의 노래와 그 가수들에 관해 공부했고 그 시대의 문화들도 함께 수집하고 편집했지요. 흥얼흥얼 따라 부르는 수준이 아니라 제대로 수집하고 제대로 편집했던 것입니다. 그러기를 10년, 그 수집과 편집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오직 독학으로 일관한 약관 21세 청년이 메이저 방송국 노래 경연대회에서 우승이라는 결과를 창작했으니까요. 야, 트로트가 좋아. 최종승.
그 3년여가 흐른 지금 조명섭은 제법 큰 팬덤을 형성한 인기 가수로서 그다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진솔하게 전파하고 있지요. 누구나 무엇이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수집하며 멈추지 않고 자기 편집으로 발전시킨다면 그것이 자신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창작임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삼성가의 민족과 인류를 위한 문화 창작이 고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두루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병철 회장의 수집 비결은 지금도 관계자들에게 전설로 회자되는데요. 간송미술관의 전영필 선생과 함께 우리 민족미술을 지킨 분으로 추앙받습니다. 이병철, 이건희 두 부자의 미술품 수집은 1982년 호암미술관 설립과 1992년 호암갤러리 개관으로 이어졌는데요. 이건희 회장은 또다시 2004년 10월 리움미술관을 개관하여 폭을 넓혔죠. 민족의 문화유산을 모으고 보존하는 일은 민족의 문화와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그 좋은 뜻만큼이나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일인데요. 그래서 국가마저 제때 손을 쓰지 못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수집하고 연구하고 보존했으며 마침내 국가와 사회에 헌납했으니 이 얼마나 존경받을 일인가요?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거시적인 수집과 편집이 어렵습니다. 수집과 보존 관리가 어려우니 기증은 더욱 있을 수 없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우고 느낄 것인가이겠죠. 결론은 앞의 조명섭 가수를 통해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사람은 누구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수집하고 자기식으로 편집하면 자기만의 세계를 열 수 있지요. 가까이에서 살피다 보니 조명섭 가수 팬덤의 덕질도 일종의 수집이요 편집이며 창작이더군요. 덕질을 통해 무료하던 삶을 일신하여 활기를 찾고 행복을 느끼니 이 얼마나 좋은가요? 그런 의미에서 어느 수집가의 초대를 감상한 후 이 느낌을 제 나름대로 편집한 이 영상 또한 제게는 창작이며 즐거움이자 행복입니다. 이 즐거움과 행복을 제공한 분들이 바로 누나와 누나 친구들인데요. 그러니까 누나와 여고 친구 세 분이 이번 저희 부부 한국 나들이를 환영하는 의미로 함께 만나 하루를 즐길 거리로서 국립중앙박물관 어느 수집가의 초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병철, 이건희 부자의 기증품 숫자 23,000여 점을 제 내리에 다시 각인했고 어느 수집가의 초대라는 주제로 감상한 작품 355점은 늘 눈에 선할 것입니다. 그 하루가 얼마나 탁월한 선택이었는지 이 영상을 편집하면서도 누나들께 감사한 마음 큽니다. 하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감히 권합니다.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과 친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개의 상설 전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귀한 자료가 최고 품격의 디스플레이로 맞아주더군요. 고구려와 신라, 백제, 조선 등 역사 스페셜이 환하게 반기고 있었습니다. 기획전시 공간에서도 놀랄만한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는데요. 그날은 아스테카, 마야, 잉카 문화를 디지털 기술과 함께 입체적으로 실감나게 펼치고 있더군요. 시왕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니 온통 칼로 뒤덮인 부산 지옥 내 말로 지나가니 고통받을 뿐이다. 반가사유상을 음미할 수 있는 전용관과 그 역동성이 핏줄로 파고들던 디지털관도 짜릿한 감동이었습니다. 미술관 내부는 넓고 쾌적했어요.
괜찮은 커피숍과 레스토랑도 있어서 그야말로 하루를 즐기기 최적이더군요. 숲과 호수가 어우러진 외부는 제가 다녀본 영국의 대형 박물관, 요하네스버그의 남아공 박물관, 스페인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 등 어느 유명 박물관에 비해 조금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서비스와 편리함으로 치면 오히려 더 우수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병철 이건희 회장 부자는 수집 시 가치 있는 작품은 가격을 논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하지요. 더 놀라운 사실은 단호하게 재판매는 없다고 했답니다. 즉 처음 수집 때부터 기증이 예정된 수순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미술품 투자가 일반화된 시대이기에 두 분의 숭고한 뜻을 더욱 기리게 됩니다. 역사 속 한 시대의 최고 기술과 철학이 집약된 것을 문화유산이라고들 말합니다. 자연과 인간의 감흥이 최고조로 잘 어울린 것을 예술이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문화유산과 예술품을 수집하는 일이 어떤 의미일지도 잘 새길 수 있습니다. 수집이라는 위대한 창작, 그 창작을 나름 새겨보고자 한 것이 이 영상인데요. 인간이 서로의 경계를 넘어 함께 문화를 일구는 것이기에 문화란 우열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임을 문화유산들을 통해 배웠네요. 바로 거기 남과 다른 자신의 정체성이 아주 특별한 존중의 대상임도 깨닫게 되고요. 끝으로 혹 이 영상에서 한 점 한 점 기증작품 소개를 기대하는 분도 있었을 것인데요. 한 점을 대상으로 한 편씩 영상을 꾸민다면 그것은 분명 제게 공부할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날의 느낌만을 이 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매주리 합니다. 훌륭한 미술품들을 한 점씩 소개하기에는 제 공부가 턱없이 부족하거니와 여러분들이 저와 다른 높은 안목으로 직접 감상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저래 오랜만의 고국 체험은 반가움과 놀라움의 연속이었네요. 선진 한국의 재확인이었고요. 고국 체험 두 번째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라이프 포인트 손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